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저에 대한 소고, 생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대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워낙 이슈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좀 바라져 보고 있고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객관적인 뷰를 위해서 제가 강남 개포 신축 38평짜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같이 고려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향적일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지금 거품 물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부동산 대책이 이미 수없이 많이 나왔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다뤄주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대출 규제 및 자금 소명을 통해서 투기성 매입 매도를 근절하겠다. 그래서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들 등은 불로소득으로 이익을 본 적폐이자 투기꾼들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으로 환수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그 바탕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버블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함이 기저에 원래 깔려 있었습니다. 후에 정부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나 외생 변수들로 인해서 급등한 자산 가격의 조정이 있을 때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좋은 취지가 애초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중간에서부터 뭔가 조금 바뀌면서 변질이 되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명목상만 그렇고 애초부터 변질되어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표심만을 생각하는 정권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공급이랑 수요를 판단을 해서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보다는 좀 표심을 지키기 위한 정책 위주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현금 퍼주기식으로 추경 예산이 장난 아니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35조 원 상당의 3차 추경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적자가 계속 악화가 되고 있으니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부수적인 이유들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입장이 좀 후달리기 시작을 하니 편가르기를 시작하는 거죠. 부동산 정책 기준을 이렇게 저렇게 쪼개서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억 원 기준, 9억 원 기준, 15억 원 기준, 다주택자 기준, 고가주택 기준, 임대사업자 기준, 단기 단타 매매자 기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나누고 한 계층을 적폐로 만듭니다. 한 국가가 내부 관리가 잘 안 돼서 어수선해지기 시작을 하면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는 전략을 쓰는 걸 혹시 아시나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려고 할 때 외부의 적을 명시를 하고 싸우자라고 하면은 똘똘 뭉치는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현 정권이 그런 형국에 있으면서 불로소득으로 돈을 번 적폐 계층을 만들어서 적을 만드는 거죠. 정권 내부의 분열을 다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표심이 갈라서는 것을 다잡는 거죠. 이러한 적폐들을 여러 기준으로 쪼개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적들 내부에서도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서로 네 잘못이다 하면서 말이죠. 소형 다주택자들은 강남 고가주택 소유자들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많아진 정책이 나온 거다라고 비난을 하게 되고, 강남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너네 소형 다주택자들이 단타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 가지고 싸잡아서 이제 적폐로 만드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적들 안에서도 서로 치고받는 형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음이 생기니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집행하기 편해지는 거고요. 이제 왜 부동산 정책이 이런저런 기준을 만들어서 타겟성으로 규제를 내놓는지 아시겠죠? 이런 타겟성 규제는 풍선 효과만 지속적으로 일으킬 뿐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컨트롤이 안 되면, 즉 수요를 못 잡겠으면 공급을 늘리는 큰 그림을 보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참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요 면에서도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부동산 급등 지역인 강남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특목고 자사고 폐지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지도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공급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부는 이미 공급이 많이 있고 3기 신도시 등 추가 공급 대책이 있다고 합니다. 임대사업 위주로 말이죠.
자꾸 이전 영상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제 이전 영상에서 보면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임대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이지 못했는가, 참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저기 외딴 곳에 교통도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공급을 늘려놓고 공급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현 정권의 공급 정책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특히 서울은 70년대 부터 발전이 이루어졌고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다 보니 특히 서울도 그렇고 노후화가 된 곳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극도심 지역이 말이죠. 이런 곳들은 갈아엎는 것이, 그래서 다시 새로 올리는 것이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또는 올라간 집값을 더 올린다는 이유로 낙후되어가는 도심 지역보다는 오히려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도심의 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린벨트 등을 풀어서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니 답답한 거죠. 안 그래도 황사다 코로나다 하는 다들 마스크 끼고 다니기 바쁜데 자식 세대들 가서는 이제는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집값을 잡고자 숲을 없앤다니 참 한심한 정책인 거죠. 이러고 있으니 돈 좀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서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준비 중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현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기존의 의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애초부터 값을 잡을 생각이 없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에 기름을 부은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죠. 집을 팔라고 했던 정치인들이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다주택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피는 사람의 그래도 어차피 뭐 집값은 안 잡힐 거야 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발언들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집값 잡는 신용만 하고 표심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폐를 만드는 척 하면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뜯어내는 게 목적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적폐 그리고 계층 분열을 만들기 시작하면 지금은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가 주 타겟이 되겠지만 그래도 세금이 계속 부족하니 그 아래로 점점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유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게 되는 형국이 나올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비용 임대, 고비용 월세 구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무주택자들한테까지도 피해가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자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단기 아르바이트성 직업만 많아지고 임대 월세 시대로 점점 접어들게 될 겁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1급지나 직주 근접 지역 외에는 외곽 지역들은 점점 슬럼화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계층은 점점 더 양극화될 거란 얘기인 거죠. 영국이나 미국처럼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현 정권에서는 이러한 미래 사회를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라 불리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님은 이런 책을 썼었죠. 부동산은 죽었다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 안에 보면 사람들은 집을 가지면 점점 보수화되는 성향이 있다, 보수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의 핵심 인력인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조국님께서는 SNS에서 개천을 살기 좋게 만들어줄 테니 용이 될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개천론인 거죠. 을 얘기를 하고 있죠. 현 정권의 정치인들이 같이 개천에서 다 살고 있다라면 이게 말이 됩니다. 논리적인 거고.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은 이미 용이 되어 날아올랐고 집들을 다 가지고 있고 자식들은 다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양극화가 진행이 될 건데 최대한 우리가 챙겨볼 테니 설국열차의 제일 마지막 칸에서 잘 버티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앞칸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니까요. 모두 다 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죄송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는 재산이 마이너스 몇 억이다, 뭐 6억이다, 7억이다, 더 마이너스가 커졌다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강남에서 비싼 월세를 살고 계시고 자식을 유학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자식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때도 아마 비즈니스를 타고 온 걸로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재산 자체가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현 정권은 말합니다. 보수 정권도 다주택자도 많고 해외로 유학도 보내고 하지 않냐고. 보수 정권은 정책 기조가 좀 틀립니다. 너무 기득권을 옹호한다는 면 때문에 저도 보수 정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뭐 정치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투자를 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가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를 그런 목적에서 관심을 두고 보고 있을 뿐이지 정치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보수 정권은 이런 식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들도 집을 사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들도 해외로 공부시키러 보내고 하는 것이 최소한 이 보수 정권은 최소한의 언행일치는 되고 있는 것이죠. 뭐 그 뒤에서 뭘 했던 간에 말이죠. 현 정권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하는 변명이 얼마나 좀 조잡한지 이제 보면 좀 아시겠나요?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시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 봅시다. 현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핵심은 투기꾼을 잡자는 겁니다. 이들이 부동산의 가격을 올렸다는 거죠. 이들이 집값을 올린 주범이자 적폐라는 겁니다. 그런데 투기꾼의 바운더리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문제인 건데, 이게 편가르기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는 게 좀 명확하겠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같지만,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내거나 실제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투기는 일정 기간 후에 가격의 오르내림의 차이에 의해서 오는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들 이거는 공감하시겠죠? 그럼 부동산을 봤을 때 어디까지로 투기를 보아야 할까요? 남들은 집도 없으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바깥보다 비싼 커피를 하루에 몇 번씩 사 먹고 그러는 동안에 집 없는 서러움을 겪었던지라 내 자식만큼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없는 돈도 아끼고 아껴서 집 하나 마련해서 대출을 열심히 갚아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투기꾼일까요? 본인 살 집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는데 벌이가 없는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요새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뭐 50세, 60세 정도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수명이 거의 100세 가까이 되고 있는 중이죠. 남은 기간을 먹고 살자니 고민이 되고, 자식에겐 손 벌리기가 싫고, 그래서 투자를 좀 해보자라니 상가는 위험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월세가 조금 나오는 아파트 하나를 추가로 마련을 해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투기꾼일까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은 집 없는 서러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안 쓰고 아끼고 모은 돈들을 자식이 본인들이 돈벌이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증여세, 상속세 등을 세금을 다 내고 한 채 정도 마련해 주려고 좀 미리 마련해 놓은 2주택자들은 투기꾼들일까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오히려 꺾고 대충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정책들을 계속 보니까, 열심히 해서 한국을 이렇게까지 일궈놓은 사람들은 좀 지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금으로 다 뜯기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나 싶은 겁니다. 열심히 해서 경제발전에 열심히 도움이 된 건데 오히려 뒤쪽에서 무임승차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즐기고 있는 거고, 앞쪽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타겟이 돼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무주택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정부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그냥 즐기고 살아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죠. 뭐 양극화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자식을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너만은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보고 공부를 좀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진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뭘 이루려고 하지 말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이루고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을 가지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자식한테 네 맘대로 살고 공부할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어쩌다가 불후의 명곡의 김진우의 가족사진이란 노래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뭐 보면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아이가 있는 부모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노래 가사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많이 나면서도 한켠에서는 갑자기 세금 폭탄을 퍼부고 있는 현 정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부동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주식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무주택자들로 쭉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식이랑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집은 죽어라고 안 사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을 샀다가 보통 언제 파시나요? 앞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적폐 투기꾼들이랑 비교하면 이게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닌가요? 주식을 사가지고 몇 년,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차라리 투기의 정의에 빗대어 보면
이런 주식 투자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에 가깝고 이런 쪽으로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되는 건 아닌 걸까요? 이것도 결국 계층 나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요즘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유주택자들이나 아니면은 좀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감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선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